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인내심 문구는 삭제됐지만 경제 회복의 불안감을 드러내며 금리 인상에 신중한 행보를 보일 거라고 하죠. 이에 투심이 회복되면서 상대지수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금리 인상이 빠르지 않을 거란 전망에 안도한 증시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 19일 목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 다시금 강한 출발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76% 강하게 오르면서 2040포인트 위에 거래가 되고 있죠. 예상 체결 지수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던 코스닥 지수였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0.56% 강보합 출발로 보이면서 632포인트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도 0.8% 강세 출발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2% 가까이, SK하이닉스도 1% 이상의 상승 출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파란불 들어오면서 0.5% 약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보죠. 네, 어제 급락했던 셀트리온이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죠. 다음 카카오도 어제 급락했는데 0.4% 강보합 출발로 전망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0.5% 그리고 CJ ENM이 1.38%로 강세 출발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했던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먼저 개장장 어떤 점 주목해 봐야 할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대발에 의한 어떤 훈풍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FOMC에서 굉장히 좀 유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시장을 많이 좀 고려를 하겠다라는 의견에 입각한 어떤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올랐고 유럽 시장은 크게 반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국내 시장에는 분명히 훈풍으로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은 이제 유동성에 의한 상승폭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양시장도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 특히나 대형주의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들고 중요한 건 이런 날은 시초보다는 이 후장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대발 훈풍에 의한 전강 후약 정도의 흐름으로 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손대상 멘토님께도 오늘 개장장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수급이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냐가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강보합으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이 상승 출발해서 출발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 강도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서 오늘 매매를 좀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수급에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9일 목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강한 상승세가 보여지고 전망되고 있는데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양시장 다 좋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92%, 포인트로는 18.7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6%, 4.12포인트 상승한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633.11, 그리고 코스피는 2047.15포인트인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갭 상승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이후의 흐름이겠죠. 지금 외국인 기관 아직까지 잡히는 부분은 많이 없지만 일단 기관은 순매수가 소폭 잡히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선물 포지션인데 선물 포지션에서 기관이 현재 순매수 포지션 보여주고 있고, 이 외국인은 약간은 순매도 포지션으로 좀 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좀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전일의 어떤 미국장을 좀 반영을 크게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강 후약의 흐름이 분명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갭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과연 오늘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힘들다. 그 이유는 기초 체력이 개선된 부분이 아니라 단순한 호재에 의한 상승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각해 봤을 때는 일단 시작은 좀 좋게 시작했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급 충돌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을 좀 이해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포지션상으로 일단 외국인은 시작에 강하게 베팅을 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서 강하게 좀 느껴지고요. 아침에 시작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지수는 당연히 갭상승을 시작했고 시장 분위기는 장 중후반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갭으로 오르면서 현재 2043포인트대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632포인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현재 관망하고 있지만 어제 기관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대상 매토님, 오늘 수급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외국인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베팅하는 것보다는 갭 상승이 이어졌고 그동안 또 매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했던 부분이 뉴스가 실질적으로 사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어디에 매도가 강하게 좀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기관계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투자자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보험과 은행, 연기금,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투자자별로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금융투자라든가 투신권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는 없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와 다르게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 기관 쪽에서는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콜과 풋을 확인해 봤을 때 역시 콜에서도 매도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한다. 그리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갭으로 움직였었다라는 점을 미리 먼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오늘 기관 쪽에서도 동반 매수하는 업종은 역시 민감주 위주로 동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송 장비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는 업종을 보게 되면 기계, 그 다음에 의약품 업종, 보험 업종으로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동반 매도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통신 죄송합니다.
통신방송 서비스의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 외 대부분의 종목이 약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시장이 불안하겠지만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안에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업종을 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시장 수급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 강하다 보니까 증권업이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뭐 다 강하죠. 다 강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권 업종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그리고 건설, 운송 장비, 화학, 그리고 통신, 그리고 뭐 기계, 이 정도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뭐 오늘 같은 흐름은 금융업종들이 제일 강한, 특히나 증권업종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고, 외국인이 많이 사는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 그리고 건설업종, 통신업종, 운수창고 이런 순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일단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제조, 전기전자, 증권, 금융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강화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뭐 전체 분위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일반 IT 쪽, 그리고 통신 서비스 쪽, 종이목재, 그리고 제약, 그리고 제조, 오락문화, 출판, 매체, 정보기기, 디지털 콘텐츠 순으로 시초에 좀 강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방송 서비스, 기타 서비스, 그리고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통신장비, 신성장, 금융 섹터들을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IT 쪽, 그리고 통신 서비스, 의료 정밀기기, 그리고 벤처, 오락문화, IT 부품, 출판 매체, 디지털 콘텐츠, 운송 장비 부품 순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적으로 뭐 공통적인 업종이 많이 찍히진 않은데, 일단 금융업종에 있어서는 코스닥에서는 좀 이 매수를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 쪽에서는 운송 장비하고, 그리고 전기전자, IT 쪽, 이쪽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운송 장비나 전기전자 섹터는 장후반까지 좀 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후위를 보더라도 운송 장비와 전기전자의 흐름이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외환 시장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성명서가 공개된 이후 외환 시장 출렁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락 출발했는데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 출발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9원 40전 하락한 1110원 4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상승하면서 1113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로 급락할 전망입니다. 미 옐런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어젯밤 글로벌 달러가 급락을 했는데요. 지난밤 열린 FOMC에서 인내심 문구는 삭제가 되었지만 기준금리, 물가 및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이 되면서 달러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1110원선 초반까지 폭락을 했는데요. 달러원 1개월물이 1113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3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29원보다는 약 17전 45전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고요. 결국 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약화된 만큼 오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손절 매도 등으로 환율의 하락 속도도 가파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외환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및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1110원선은 지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 출렁임에 따라서 1110원선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105원에서 112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환율 시장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한미약품이 상한가로 개장을 했는데요. 사상 최대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오늘 장 초반 뜨겁게 오르고 있고요. 또 증권주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오늘 일제 오르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과 교보증권이 4%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주 지금이라도 좀 담아봐야 하는 것인지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한미약품은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네. 최대 거의 8천억 정도 되는 기술 수출 계약이 좀 나오면서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인데, 한미약품하고 글로벌 제약사죠. 19112 면역질환 등에 관련된 한미약품의 BTK 저해제 HM71224라고 하는 코드명인데,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기술 수출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일단 업계 최대 규모고요. 기술 수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오늘 호재의 가장 강한 요인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계약으로 이제 이 글로벌 제약사인 릴리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HM71224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요. 임상 개발에 대한 허가 생산 그리고 상업화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일단 계약금 5천만 달러 그리고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 등에 따른 이 파샬 기술료, 그러니까 단계별 기술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총 6억 4천만 달러 또 되고요. 만약 개발이 성공했다 그럼 최대 6억 9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7,800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화 이후에는 별도로 또 두 자릿수 %의 판매 로열티를 갖게 되고요. 수출도 수출이지만 이게 만약에 상업화돼서 팔린다 그럼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이번 계약이 일단 일정 규모, 그동안 업계에 있었던 일정 규모로 초과하는 기술 도입 시 요구되는 미국 공정거래법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좀 리스크긴 하죠. 미국 쪽에 이제 공정거래법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근데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날 것으로 좀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 한미약품은 또 굉장한 호재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은 오늘 하루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증권주들은 일단 유동성 랠리, 결국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됨에 따라서 이 자산 관리 상품들의 다양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가장 큰 이 수입원이었던 이 수수료 수입이 이 거래대금 저하로 인해서 작아진 부분, 그래서 결국에 실적 악화를 겪었고, 그래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이 자산들이 시중은행에서 조금씩 이탈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쪽에 고금리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이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증권주의 어떤 수혜를 좀 작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일단 증권주는 상승이 좀 맞는데,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의 훈풍 때문에 증권주들이 올랐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됐을 때 사실은 금융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또 오히려 유동성 랠리가 시작된 이후에 증권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FOMC에 의한 훈풍들이 좀 잦아들었다면 과연 증권주들이 독단적으로 펀더멘탈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거죠. 물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들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과연 타업종 대비해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권주 흐름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51만 원까지 오르며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오르자 또 같은 계열사인 부품주들도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품주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HLB라는 종목인데요. 코스닥 종목인데 오늘 6% 이상 급등세가 형성되고 있죠. 자회사인 라이프리버의 인공관의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역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부품주 그리고 HLB라는 종목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손대상 멘토님. 네.
삼성전자 역시 뭐 오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악재는 계속적으로 있었죠. 악재는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좀 받침을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한 시리즈 악재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았던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실적을 견인해주는 방어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삼성전자의 힘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외적인 여건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삼성전자 역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라간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뭐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이었고 사실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기에는 아직은 돌파를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스마트폰이 약세였을 때 반도체가 좀 밀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갤럭시 S6가 해외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역시 향후 사물 인터넷까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전의 역사적인 고점 2013년의 1월의 고점이었던 158만 4천 원 역시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역시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부품주로서 삼성전기가 최근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던 부분이 하나 있죠. 이제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기가 올라가면서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습니다. 왜 의견들이 많냐면 이전에 39,800원부터 시작을 해서 79,800원대까지 뭐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슈는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4월 11일이 갤럭시 S6의 출시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 뭐 팔리지도 않았던 삼성전기가 이렇다 저렇다 의견 나오는 것보다는요. 그 안에서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확실한 판매 대수라든가 혹은 얼마나 호평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4월달까지는 끌고 가셔도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 가지고 있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죠. 삼성 SDI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 SDI 역시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뭐 박스권의 흐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삼성 관련, IT 관련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접근해도 무리는 없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종목이 이제 HLB라는 종목인데 뭐 말씀하셨던 대로 자회사 쪽에서 인공관을 희귀 의약품으로서 이제 뭐 이슈가 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기대감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미약품 쪽에서도 먼저 기대감으로 인해 올라갔던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HLB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임상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시장의 조정을 받았던 이슈가 이제 뭐 BW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대감만으로서 끝나게 되면 문제는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의 고점까지 뭐 돌파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급한 매매보다는 일단은 이탈가를 좀 확실하게 잡고 매매하는 전략으로서 HLB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LB 향후 전망까지 대응 전략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이 다시금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5% 이상 강하게 오르는데 최근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전고점 6만 원까지 도달 가능한지 전망 살펴보도록 하고요. YD온라인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히려 10% 이상 강하게 오르며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반대로 주가 꺾이면서 10% 가까운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오늘 LG생명과학은 굉장히 좀 다시 랠리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버티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000원을 돌파했는데 웬만한 저항대들은 다 뚫어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개화, 그리고 LG생명과학이 또 가지고 있는 신약 쪽의 해외 임상 시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 신약이나 제약주들은 이제 신약 개발 또는 해외 라이센싱, 해외 수출 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죠. 그렇다고 이제 과거에는 바이오 업체들이 소문만 무성했고 실적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경향들이 강했지만 지금은 완전하게 달라졌죠.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R&D를 투자한 만큼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또 R&D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허물만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저항대는 다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단 보유자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한 템포 죽였다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근데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버티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쉽사리 매수 가격을 주지 않을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시점을 슬슬 고민하실 수 있는 계기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 소식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서 거래소의 조회 공시에 대해서 최대 주주인 신이한 요한회사의 확인 결과 지분 매각에 대한 검토가 사실이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단계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 이게 오피셜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중업체 매각 부인 이 부분 때문에 또 급락이 나오곤 있는데 저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12% 넘는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사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한 템포 두 템포 정도 기다렸다가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이슈로 단기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한 5,000원 정도 만약에 깨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볼만 하지 않을까. 최근에 다시 반등 또는 어제 급등세 때문에 사지 못했던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저는 5,000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물론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점은 꼭 잡고 가셔야겠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너무 급락했다고 해서 버릴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YD 온라인 급락에 대해서 조금 덤덤하게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에머슨 퍼시픽이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인데 어제도 8% 이상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JYP 엔터인데 아티스트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6% 이상 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급등 이후 좀 기간 조정 거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손대상 멘토님.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건설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머슨 퍼시픽은 이제 그 종목 자체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이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침체가 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건설 형태가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
건설 업종만 살아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 역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의 경우는 리조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거를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방안을 모두 전략을 좀 세우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형태, 미국의 형태로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쪽에서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까지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뉴스에서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뭐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매매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측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주가의 위치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계속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차원으로서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역시 뭐 갭 상승을 하게 되면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10분봉을 좀 확인을 보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상승 출발한 다음에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요. 오늘 지금 현재의 저점을 한 21,600원 부근에서 저점으로서 지지선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점입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역할로서 디벨로퍼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뭐 뛰어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적이 잘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올라와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서 에머슨 퍼시픽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작년에 그 실적 전환이 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티스트 라인업 외에도요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MD겠죠. 이제 상품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연예인을 기초로 그 상품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파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대부분의 회사가 하고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0.8% 전체 매출 내 0.8%에 해당하던 이 상품 매출이 뭐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새 아티스트에 대한 이슈, 걸그룹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걸그룹을 하면서 박진영 씨가 이제 사장으로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합병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전체적인 실적이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최근에 올해 개봉 영화를 또 하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이번에는 박진영 씨가 또 한번 출연하는 게 아니라 미스 A의 수지 씨가 이제 뭐 출연을 하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좀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던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인 급등으로서 이제 끝나고 또 한번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단기적인 측면으로서도 이슈는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흐름까지 확인을 좀 해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JYP 엔터 흐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김근호 연구원님 어떠한 전략 유효할까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유동성 랠리가 좀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오늘은 뭐 전공약은 뭐 당연히 예상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시그널이 조금 유해졌고 그러면은 결국엔 자금들이 다시 한번 이제 리스크 에셋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험 자산 쪽으로 돌아올 텐데 일단 뭐 달러 강세도 좀 주춤은 해줘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럼 대형주로 들어오면 뭘 사야 되는지 아침에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업종, 전기전자, 운수장비. 앞으로 이런 것들 비중 확대 해놓으셔야죠. 물론 뭐 화학주도 있고 건설주도 있고 증권주도 있다. 증권주, 건설주는 뭐 유동성 랠리는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것들은 뭐 포트폴리오나 바스켓 안에 이어 있기 때문에 반사적인 수혜는 받겠지만 그러니까 메인 요리가 뭐냐, 주 요리가 뭐냐. 메인 디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기전자나 운수장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중소형주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중소형주는 뭐 선별적으로 이제 올라올 가능성 또는 순환매에 돌 가능성. 그러니까 한 업종만 찍어서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업종을 찍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아니면은 뭐 그 전에는 뭐 사물 인터넷 그 전에는 또 뭐 다양한 거 뭐 핀테크 이렇게 찍어서 왔지만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투자하기 편한 건 뭐냐? 대형주 특히나 경기민감주인 IT나 운수장비가 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확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비중을 확대해보면서 유동성 랠리에 대비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손대상 멘토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앞서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해보자 하셨거든요.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거래소와 코스닥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 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거래소와 코스닥을 좀 확인해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죠. 네. 오늘은 근데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뭐 글로벌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결국 시장에 이슈가 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측면을 봤을 때 역시 뭐 거래소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접근하면 상당히 좀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슈가 되게 되면은 실적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라갔던 민감주보다는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민감주 업종으로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옮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경기 민감주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샘플러스 손대상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19일 목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보로 올랐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0.69% 강보합에 거래되면서 2042포인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마도 매도하던 외국인이 현재 이 시각 매수로 흐름을 바꾼 모습입니다. 27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은 262억 원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417억 원 매도 우위로 대응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일선을 따라 좀 밀리는 모습도 표착이 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많이 줄었죠. 0.26% 강보합에 거래되면서 63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확인해보죠. 네, 거래소와는 반대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71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26억 원 매도 우위이고요. 개인만 205억 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미 증시 훈풍 이어지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보자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유동성 랠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김현경 주식팀장은 양적 완화 본격화로 시장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 대리는 FOMC 비둘기 파적 발언을 차분히 대응해보자 홀딩 전략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동성 장세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략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FOMC 회의에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으로 시장이 양호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강세가 약해지면서 원화 역시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수급 현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 역시 그동안 매도 일관에서 다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비중을 좀 축소하고 대형주의 비중, 코스피의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관점이 오늘도 좀 장 초반까지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장을 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IT와 자동차 섹터를 매수를 한다면 기관들은 수익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최근에 강한 증권주나 건설주 위주의 그런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그다음에 유가 역시 반등이 나오면서 유가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 화학, 정유화학, 태양광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좀 비중을 축소해보면서 대응해보고 코스피 지수는 비중 확대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선물 파워 맥점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선물 중에서도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세한 시황 분석해 주시고요. 변곡점이 될 만한 맥점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662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기관은 372억과 344억 둘 다 순 매수 중입니다. 지금 현물에서는 개인만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약한 매수세를 전체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물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동일하게 1017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마찬가지로 순 매수 중인데 외국인이 339계약 순 매수 중, 기관이 753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일단 현물과 선물이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는 모든 주체가 모두 동일한 모습을 지금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 현 선물 수급 물량들 자체는 해지용 물량이 아닌 스펙용 물량이라는 겁니다. 즉 방향성을 위한 물량인데 즉 개인만 지금 하방을 바라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 콜옵션 8,751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옵션 12,127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은 콜 225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 348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은 콜 9,017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 13,206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현물, 선물 모두 다 매도 방향 바라보고 옵션도 풋옵션 하방을 바라보는 포지션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에 반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선물, 옵션 다 지금 상방 쪽으로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은 상방 쪽에 열어놨지만 움직임 변동폭 자체는 좀 줄여주는 옵션 포지션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외 모든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해줬다고 보는데, 일단 상승 1차 저항선은 262이고 상승 2차 저항선은 265입니다. 하단 1차 지지선은 260이고 하단 2차 지지선은 258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화요일 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면서 장세를 마감하였으나 종가가 하단 1차 지지선인 260을 맞춰주고 끝냈기 때문에 이후 강하게 260을 지지해주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가는 상승 1차 저항선인 262에 약간 못 미치는 261.70에 시작한 이후에 어제의 고점이었던 260.90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요일 큰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작은 박스권 내에서 지금 치고받으면서 현재 눈치를 살피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전부에는 상승 1차 저항선인 261을 15분봉 종가로 돌파해주게 되면 상승 2차 저항선인 265까지도 상승 시도가 가능한 날이 되겠으며, 외국인이 상승 수급을 보여주면서 261을 돌파할 때 동반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매수 거래가 유리한 장세가 진행될 것이며 상승 고점을 찍어주려 보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일봉상에서 조정 장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로서 오늘이 강한 상승의 활용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일봉상 지금 보시는 차트에 5일선, 21선, 61선, 120이동 평균선이 모두 다 내일부터는 정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후 중장기적 상승을 위한 준비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오늘 오전부에 외국인이 매수 수급을 좀 더 강하게 보여지면서 262를 돌파를 해주게 되면 같이 동반 매수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수익을 내시는데 훨씬 유리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겠고,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조정 장세를 작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포지션 진입을 하지 마시고 무포로 시장을 관망하는 거래를 유지를 하시면 되시고, 오후 부근에 오전 부근에 262를 돌파하게 되면 오후까지 265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를 진입을 해서 최대 265까지 바라보면서 최대한 매수 쪽에서 수익을 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잠시 잠깐의 하락은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목요일이긴 한데, 오늘 어제는 평균적으로 기존에 항상 수요일 날이 가장 주중에서 가장 고점을 찍는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오늘이 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박스권 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이번 주 고점을 찍어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내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매수 거래를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내일부터는 매도 거래나 박스권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수익 내시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어제는 오후장 갈수록 좀 탄력이 약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갭으로 강하게 출발하긴 했지만 현재 코스피, 코스닥도 모두 다 시가 대비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혹시 오후장 들어서 꺾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오후장에 들어서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종가를 하단 1차 지지선인 260을 맞췄다는 건 가격이 조정을 받아봐야 260에서는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현재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오후 장세에 꺾이더라도 260 이하로는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잠깐 장중에 260을 내려왔다도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260 위로 쭉 끌어올려주면서 가격을 회복하면서 장세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0포인트 지지가 좀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오늘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FOMC 성명서를 확인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가 대비로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전강 후약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해보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